네, 이 금리 인하는 현재 세계적 현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엔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향해서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게 됐습니다. 세계 경제의 둔화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죠. 서영민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 기자. 지금 상황은 올 초 상황과 정반대입니다. 올 초엔 경기 회복세 때문에 돈을 회수했는데 지금은 정반대죠. 마치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같은 상황입니다. 미국 보면요. 지금 금리를 올리다 말고 내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로존은 이미 마이너스인데 한 번 더 내렸고 그리고 11월에 추가로 돈을 더 푼다. 이렇게 예고까지 했습니다. 일본 경우는 보면요. 지금 금리 조정 소식은 없지만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계속 무제한적으로 돈을 풀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대단히 인상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냐면 투자 적격 채권 가운데 4분의 1, 그러니까 15조 달러,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 정도가 마이너스 금리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세계적으로 돈을 푸는 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인데 반대로 지금 경기 전망은 좋지 않은 거죠. 네, IMF 3.0%라고 전 세계 오늘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계속 나빠진다는 점입니다. 3.3, 3.2, 3.0 둔화되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러면서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제조업과 전국 이 세계 무역 질서가 계속 둔화되고 그리고 광범위하게 나빠지고 있다. 이런 진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은 좀 나아질 거다. 3.4 정도 될 거라는데 그것도 중국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는 좋지 않은데 고용률 수치는 좋아졌습니다. 지난달 9월 기준으로 2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표면적 현상으로만 보면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고용의 질에 다소 물음표가 있긴 하지만 지금의 경기 둔화에 고용률이 23년 만에 최고치라는 건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수 기자 보도 잠깐 보시죠. 취업자 수 증가폭이 2달 연속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고용률은 9월 기준으로 23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6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특히 취업자가 늘어난 분야는 보건복지 서비스업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사드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음식 숙박업 일자리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취업자 증가의 경우에는 지금 긍정적인 부분과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1월 브리핑 때부터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를 떠받쳐야 할 40대의 고용 부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0대는 취업자가 벌써 47달째 감소하고 있고 인구 감소를 감안한 고용률로 봐도 20달째 줄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자료를 보면 경기 변동, 정책 효과 등만 따진 고용 효과는 60대 이상이 가장 크고 유독 40대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소매업종 그리고 제조업종의 주력 경제활동 인구라고 할 수 있는 40대가 준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고령 쪽은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는 18달째 감소 중인데 지난달 폭이 훌쩍 커졌습니다. 정부는 1년 이상 일하는 상용 근로자가 늘면서 고용의 질이 높아졌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36시간 미만인 단기 일자리 비중도 늘고 있어 지나친 낙관론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오소입니다. 네, 방금 본 대로 고용 지표는 좋아졌는데 질적으로는 좋지 않다. 그런데 이것도 세계적 현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용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질은 좋지 않고 그러면서 물가도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고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이 현상을 이례적이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그러면서 뉴노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뉴노멀. 새로운데 이게 또 정상적이다. 뭐 그런 말인데 중요한 건 우리 경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돈을 풀고 있습니다. 우리도 금리 인하했고요. 이주열 총재가 말하길 금리 인하 외에도 혹시 비전통적인 수단이 적용 가능한지 일단 연구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재정정책, 경기 부양 역시 IMF가 지금 올해 들어서 한 두세 차례 정도 우리나라의 그 경기 부양을 좀 주문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 주문이 반복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 전 세계적인 어떤 처방을 그대로 적용한 건데 이게 우리 경제에 맞아 떨어질지 효과가 있을지요? 세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은 금융시장입니다. 우리나라는 달러를 쓰는 나라도 아니고 유로나 엔 같은 주요 통화를 쓰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너무 내리거나
돈을 너무 많이 풀면 이제 외화 자금이 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일단 저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 거품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는데 금리 내리면 더 커질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는 재정 안정성입니다. 우리나라 좋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고령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 정책 때문에 돈 더 많이 쓸 걸로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무턱대고 더 쓸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있어서 우리나라 중앙은행과 정부에게는 더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예. 돈을 이렇게 풀고 있는데 경기 전망은 좋지 않고 다소 비관적인데 뭔가 다른 정반대 희망적인 요소는 없는 건지요? 일단 불확실하긴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된 이유 다 국제경제 불확실성 때문이거든요. 제일 처음 브렉시트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한일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굉장히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상황들 다 보면 지금 전 세계 경기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하나씩 해법이 보이거나 아니면 더 나빠지지 않고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쪽에서 좀 도움이 된다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영민 기자였습니다.